안녕하세요. 김한지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3회에 걸쳐 글콘티 관련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타입캐스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한 성우 목소리로 진행을 하고요. 글콘티는 5분 후 의외의 결말 중 단편 한 편을 선정하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오사피엔스의 이영근. 신자연입니다. 저희는 오늘 타입캐스트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타입캐스트란 텍스트에 감성을 입히는 인공지능 성우 캐스팅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스타일을 가진 캐릭터들 중에 콘텐츠에 적합한 목소리를 선택하여 드라마 각본 쓰듯이 오디오 파일 편집하고 저장, 공유,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타입캐스팅을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태수라고 하고요. 네오사피엔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타입캐스트 웹서비스에 접속을 하시고 사전에 준비된 대본을 직접 텍스트 입력창에 타이핑하거나 문서 파일에서 텍스트를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공된 성우 리스트에서 원하는 성우를 선택합니다. 성우의 성별, 연령, 컨텐츠의 장르와 분위기 등으로 검색도 가능합니다. 음성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제작하려는 컨텐츠의 의도에 맞는 성우를 섭외하고 스튜디오를 예약하고 녹음을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출 만족도와 녹음 퀄리티, 비용에 관한 문제가 자주 생기게 됩니다. 저희 네오사피엔스의 타입캐스트는 앞선 다양한 어려움들을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서 극복시켜드리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연기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으신 성우분들이나 컨텐츠 크리에이터분들조차도 하루에 8시간 혹은 10시간씩 녹음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특징 있는 목소리, 일부를 녹음하고 저희의 인공지능 보이스 테크놀로지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 시스템에서 그 목소리들을 파실 수가 있는 거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정인의 목소리 스타일, 특징 등을 학습하여 개성과 감성을 담는 타입캐스트. 고요한 텍스트에 다양한 캐릭터들의 개성 있는 목소리를 입혀드립니다. 지금 바로 타입캐스팅 하세요. 콘텐츠에 적합한 목소리를 선택하여 드라마 각본 쓰듯이 오디오 파일 대본을 편집하는 과정입니다. 제목을 먼저 입력하고 대본을 입력합니다. 입력하는 문장마다 성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성우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성별, 연령대, 컨텐츠, 분위기별로 선택을 하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목소리인지 간략한 설명과 함께 샘플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스타일 설정과 스피드 설정, 끊어읽기 설정 등으로 문장마다 세세한 조정을 통해 완벽한 오디오 드라마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오디오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 투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겠네요. 호흡 및 발음 교정 등을 통해 자연스러운 오디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소리 나는 대로 써넣어 조정하는 부분은 일상생활 발음처럼 들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실습을 위해 선택한 단편 소설입니다. 5분 후 의회의 결말 3. 가시가 있는 장밋빛 인생 중 떠나보내는 뒷모습 편입니다. 24페이지 혹은 32페이지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떠나보내는 뒷모습 부분은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하는 란에 입력하였습니다. 그 아래로는 나레이션 부분, 캐릭터 부분을 나누어 문단별로 복붙하였습니다. 좌측에 플러스 부분이 보이는데 이때 해당하는 캐릭터에 어울리는 성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연령층의 다른 분위기 목소리들이 있으므로 꽤나 적절한 캐릭터 연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우측에 네 부분을 성욱이라는 성우, 나레이터로 설정하여 입력하였습니다. 나중에 성우를 바꿀 경우 해당하는 캐릭터가 한꺼번에 변경이 됩니다. 모두 입력한 후 플레이를 해봅니다. 이 과정에서 스피드와 발음 등을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체크가 끝난 후 mp3로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3,000자까지만 무료이고요. 그 이후에는 월정액을 사용을 해야 하는데 제가 입력한 단편 소설은 5,000자 정도의 분량이었습니다. 베이직을 선택하여 결제 완료해 보았습니다. 15,000자 정도 남았는데 이번 달 안에 꼭 다 사용해야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만든 오디오북입니다. 세세한 설정 없이 디폴트 값만을 가지고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작품은 글콘티 수업에 계속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니 한 번씩 들어보세요. 택시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모로 곤란한 일들을 겪게 된다. 심야에 태운 술 취한 손님이 목적지도 말해주지 않고 잠들어 버려서 어디로 가면 좋을지 몰라 헤맨다거나 잔뜩 짜증난 목소리로 5분 안에 가야 한다던, 장소가 도저히 5분 안에 도착할 수 없는 곳이라거나 커플을 태웠더니 바람을 피웠네 마네로 옥신각신한다거나 별별 일이 다 있다. 남자는 다행스럽게도 만난 적이 없지만 손님을 태웠더니 강도였다는 동료도 있다. 하지만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남자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무의식 중에 핸들을 꽉 잡았다. 조심스레 룸 미러를 통해 보니 어두운 차 안에 창백한 얼굴의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다. 목적지도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장소다. 하필이면 왜 이런 손님을 태운 것일까? 병원에서 가까운 사거리에서 택시를 세우고 문을 연 순간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때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가버렸어야 했는데 남자는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었다. 그때 여자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자기. 네. 남자의 목소리는 자기가 들어도 한심할 정도로 불안정했다. 헛기침을 하면서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물었다. 룸미러에 비친 여자가 피식 웃었다. 그 미소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내가 그렇게 무서운가? 속마음을 다 들킨 남자의 동공이 흔들렸다. 그리고 눈앞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손님을 빨리 내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야속하게도 신호에 걸리곤 했다. 조급한 마음에 핸들을 손가락으로 두드려 보았지만 그런 남자를 비웃기라도 하듯 신호는 여전히 선명한 빨간색이었다. 우회전을 알리는 깜박이 소리만이 차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당신 나를 태운 걸 후회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미안해. 하지만 내가 좀 급해서 빨리 집에 가봐야. 아니,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다는 것인지 남자 자신도 알 수가 없었다. 그때 신호가 바뀌었다. 급하게 엑셀을 밟는 바람에 차체가 쿵 하고 흔들렸다. 하지만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무도 조용한 뒷좌석을 룸미러로 바라보며 남자는 다시 한번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앞유리에 빗방울이 툭 떨어졌다. 점차 그 수가 늘어나더니 와이퍼를 작동시켜야 할 정도로 빗줄기가 거세지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남자를 더 우울하게 만들었다. 근데 정말 이런 일도 있구나. 단순한 우연일까?
벌써 10년, 아니 11년 전이지. 그때는 애들이 둘 다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그러게. 식은땀을 흘리며 남자가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택시 운전을 하면서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은 취객을 태우는 것도, 강도를 만나는 것도, 인간이 아닌 손님을 태우는 것도 아니다. 11년 전에 헤어진 아내를 뒷좌석에 앉히는 것이다. 이제 10분이나 되었을까. 병원에서 가까운 교차로에서 손을 들어 택시를 기다리는 여자를 발견하고 남자는 차를 세웠다. 그와 동시에 뒷좌석 문을 열고 뒤를 돌아본 순간 남자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열린 문으로 뒷좌석에 앉으며 남자를 쳐다본 여자도 눈이 휘둥그레졌다. 10년 전에 본 것이 마지막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보았다. 당신은 나를 안 태우고 싶었지. 아니, 그런 건. 하지만 나는 차라리 다행이다 싶어. 나를 태워준 게 당신이라서. 그래? 생각지도 못한 말에 남자도 예전의 말투로 돌아갔다. 여자의 입에서 웃음이 새어나오는 것을 룸미러로 확인하고 남자는 얼른 시선을 피했다. 굵어진 빗줄기가 앞 창문을 때리고 있었다. 그날도 비가 왔었는데. 헤어진 아내가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날이란 남자가 여자 곁을 떠난 날을 말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두 사람이 헤어진 이유는 남자의 빚 때문이었다. 11년 전 남자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했지만 사업에 실패해서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되었다. 도저히 2년 안에 갚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었다. 남자는 자신의 미래가 크게 달라지리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가족까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한 남자는 독하게 마음먹고 이혼을 제안했다. 아내는 같이 갚아 나가자고 말해주었지만 남자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아내의 마음이 너무도 고마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내의 친정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유복한 가정이었다. 아내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남자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님과 연을 끊다시피 하고 집을 뛰쳐나왔다. 하지만 이혼을 한다면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테고 지금보다 훨씬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남자는 생각했다. 정말 면목이 없다.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하자는 대로 해줬으면 해. 무릎을 꿇고 머리까지 숙여가며 남자가 간곡히 부탁하는 바람에 아내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렇게 부부는 남남이 되었고 남자는 가족과 살던 집을 떠나 작은 방으로 짐을 옮기고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 혹시 빚쟁이들이 아내나 아이들을 찾아갈까봐 가족들과 연락도 완전히 끊었다. 그래서 집을 나온 이래 아이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애들은 다 건강하지? 그럼 유키는 벌써 취직했고 미사도 내년에는 20이야. 다 컸네. 벌써 그런 나이가 됐군. 자식이 커가는 모습을 보지 못한 아쉬움이 남자의 가슴속에 차올랐다. 헛기침으로 아쉬움을 털어내려고 애쓰면서 남자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침묵은 더 견디기 힘들 것 같았다.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고 내가 물어볼 말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괜찮아. 나도 벌고 유키도 취직했으니까. 당신이 일을 한다고? 친정으로 들어간 거 아니었어? 고민하긴 했지만 결국 안 갔어. 당신이 양육비도 보내줬고 우리 네 가족 모여 살던 집을 떠날 수가 없어서. 떠나기에는 너무 즐거운 추억이 많아서 말이야. 아, 미안. 내 정신 좀 봐. 아직 어디로 가는지 말을 안 했네. 우리 집으로 가죠. 그렇게 말하며 쑥스러운 듯 웃는 전철을 보며 남자는 전보다 더 사무적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가슴에 차오른 감정이 말로 쏟아져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빚에 시달려서 헤어져 달라고 한 나에게 당신은 아직도 좋은 추억이 있다는 거네. 우리 네 식구가 모여 살던 그때가 나한테는 정말 즐거운 시절이었어. 그래서 지금 정말 이렇게 우연으로라도 당신의 뒷모습을 다시 볼 수 있어서. 응? 룸미러에 비친 전 안에 눈가에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앞만 바라보고 있는 남자에게 여자가 말했다. 그날은 집을 나서서 빗속을 걸어가는 당신의 뒷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은 당신 뒤에서 언제까지나 당신을 지켜주고 싶었어. 그것만은 꼭 기억해줘.
헤어진 아내의 말에 남자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직 빚을 다 갚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정리는 되었다. 이제 와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너무 뻔뻔스럽지만 다시 한번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 남자의 생각을 가로막기라도 하듯 여자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정신을 차려보니 남자는 예전에 자신이 살던 집 바로 앞에 와 있었다. 우연한 재회를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남자의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리운 내 집 앞에 택시를 세운 채 남자는 핸들의 시선을 고정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내 잘못으로 아내와 아이들의 인생을 휘저어 놓고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도 되는 걸까? 내가 생각해도 염치 없다 싶은데 과연 아이들이 나를 받아줄까? 11년 전처럼 단란한 생활을 망가뜨리는 것은 아닐까? 그래도 나는 이기적이고 뻔뻔한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이었다. 핸들 쪽으로 몸을 숙인 채 앉아있는 남자를 향해 아내였던 여자가 나지막이 말했다. 애들을 부탁해. 뭐라고? 귓가를 스치는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아내였던 사람의 목소리가 틀림없는데 둘 사이에 실크처럼 부드럽고 얇은 막이 생긴 것 같았다. 미묘하지만 분명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오랫동안 입 밖으로 낸 적이 없는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남자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거기에 아내의 모습은 없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열린 흔적도 없었다. 동요한 나머지 알아차리지 못했던 걸까? 굵은 빗줄기가 몸을 적시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자는 차에서 내렸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거기 있는 것은 불이 켜진 11년 전에 자신이 떠난 집뿐이었다. 집으로 들어간 걸까? 그렇게 생각하며 집을 쳐다보고 있는데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가 싶더니 현관문이 활짝 열리면서 두 사람이 급하게 튀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눈이 마주친 순간 알 수 있었다. 두 사람도 남자를 보자마자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걸음을 멈췄다. 유키랑 미상이. 아빠? 그렇게 말한 것은 여자아이 쪽이었다. 뒤이어 벌써 청년이 다 되었지만 남자에게는 여전히 11년 전 그대로인 남자아이가 빗소리에 묻힐 듯 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어떡해?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많이 컸네.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 머리를 스쳐가는 말들 중 어느 것도 이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았다. 남자는 공연히 흰 장갑을 낀 손만 만지작거렸다. 아니 그게 우연이란다. 정말 우연히 엄마를 만나서 택시에 태워 여기까지 온 건데. 그저 사실을 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남자의 말을 들은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옆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딸이 울음을 터뜨렸다. 미사. 왜 그래? 자기도 모르게 현관으로 다가가 울고 있는 딸의 어깨를 붙잡았다. 목 놓아 울고 있는 딸 대신 창백한 얼굴로 몸을 부들부들 떨며 아들이 설명을 시작했다. 일주일 전에 엄마가 사고를 당해서 계속 의식불명 상태였는데 방금 전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서 돌아가셨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거기까지 설명한 아들은 입을 다물었다. 아들의 말을 듣고 남자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빗소리가 멀어지면서 등 뒤에서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려왔다. 빨리 집에 가봐야 해. 아내가 서 있었던 교차로는 병원 근처였다. 집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애들을 부탁해. 그래서 우연히 다시 만난 나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일 테지. 아니, 그 타이밍에 거기에 간 것은, 거기서 아내를 만났던 것은 과연 우연이었을까? 설마 아내는 나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사실은 당신 뒤에서 당신을 언제까지나 지켜주고 싶었어. 그것만은 꼭 기억해줘. 멀리서 빗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쓰던 그때의 기억이. 병원으로 가자. 얼른 아빠 차에 타. 아들과 딸이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컸다고는 해도 아직은 아이들이다. 두 사람을 뒤에 태운 채 남자는 엑셀을 밟았다. 이 아이들은 이제 내가 지켜야 한다. 이렇게 아이들을 잘 키워준 아내에게 힘이 되지 못한 만큼 예를 갖춰 아내를 떠나보낼 의무가 있다. 남자가 그렇게 결심한 순간 쏟아지던 빗줄기가 사라졌다. 택시 운전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다.
인간이 아닌 존재를 태우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훈훈하고 따뜻한 일이라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